극한호우로 침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4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중대본은 3단계를 가동해 비상 대응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보다 자세한 피해 상황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폭우가 쏟아진 전국의 침수 피해가 정말 속출했습니다. 밤사이 인명피해는 5명으로 늘었고요. 이재민 역시 5천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 단계로 발령했고요. 중대본도 비상 대응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상황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금 현 상황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그 위기 대응 발령 있잖아요. 네. 이 상태에서도 우리가 심각이고 지금 대응 단계에서도 3단계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지금 비가 왔을 때 더 이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위기 경보를 발령을 해요. 예. 그것도 최고 단계예요. 심각 단계. 그러면 공무원들 중앙대책본부가 구동이 돼서 가동이 되잖아요. 예. 가동됐을 때 그럼 어떤 단계까지 할 것이냐. 3단계인데 최고 단계란 얘기죠. 가장 높은 단계. 그렇죠. 예.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정말로 최고 단계. 그래서 정부에서도 최고 단계로 대응을 하고 있고 지금 국민들에게도 최고로 위험하니 위기 경보 발령, 심각 단계를 발령했다라고 하고 또 지금 앞으로 내일까지도 200mm, 300mm 비가 예보가 되고 있으니 예. 정말 추가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피해 상황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북구의 신안교 인근에서는 60대로 보이는 사람이 떠내려갔다 신고가 접수돼서 현재 수색이 진행 중이고요. 대전 동구 대전천에서도 사람이 빠져서 떠내려간다 신고가 접수됐는데 3시간여 만에 숨진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전국에서 지금 급격히 불어난 물에 휩쓸리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물이 급격하게 불어났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우리 보통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되냐면 100년 만에 200년 만에 한번 비가 이렇게 많이 온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두 번째 이런 비를 맞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100세 넘은 사람이 극히 드물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가장 비가 많이 왔더라도 경험에 의해서 어떤 대책을 하고 대피를 하고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제 피해가 정말 닥쳐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방식이 아니고 예. 정말로 안전하게 정말로 만에 하나 100만 분의 1의 확률에 대비한다라는 그런 자세로 해야만이 지금 비를 대피할 수가 있습니다. 피해를. 예를 들어서 지금 비가 시간당 뭐 40mm 이렇게 계속 뭐 400mm가 이렇게 나온다 하잖아요. 예. 몇백 미리 뭐 누적이 되면은. 근데 내리는 비는 뭐 시간당 몇백 미리가 될 수 있지만은 시간당이죠. 근데 쌓이는 곳 있죠. 낮은 곳에서는 초당 몇 메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 밑에 뭐 1cm, 10cm만 있다 하더라도 1분 뒤에는 정말 우리 몸 있는 데까지 피해를 줄 수 순식간에 불어날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예. 충남 서산의 한 도로에서는요, 침수된 차 안에서 심정지 상태 60대 남성이 발견이 됐고요. 인근에서는 80대 남성이 숨진 채로 또 발견이 됐습니다. 차량이 아예 물에 잠기거나 갑자기 이제 물살에 휩쓸리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 만약에 차량이 물에 상당 부분 이미 잠겼다면 탈출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탈출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네. 운전을 하다 보면 그게 있거든요.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매몰 비용 효과라고 하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고생했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가 차를 버리고 가버림으로 해서 비용이 매몰된다라는 이런 생각에 내가 1분만 더 가면 되지 않을까? 조금만 더 가면 될 것 그렇지. 같은데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참사를 맞이하는 경우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골든 타임이잖아요. 예. 여기서 골든 액션. 여기서 피해야 됩니다. 아. 차를 버리고 피해야 돼야만이 이 가장 이제 안전하게 되는데 그럼 비가 많이 침수가 돼 있으면은 어디로 이제 피할 거냐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지형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전부 물이 찼기 때문에 잘 안 보이잖아요. 예. 그러나 보이는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 부분이 더 높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많이 보이는 부분으로.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물이 흐르는 곳이 있잖아요. 예. 반대 역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은데 물살이 쓸 경우는 역방향으로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각선으로 간다든지.
이런 어떤 그 좀 자세한 내용들을 우리가 실행한다면은 정말 안전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순식간에 비가 내리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 위에서 고립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이때는 안에서 기다리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바로 탈출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는 이게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지금 화면에서도 뭐 여러 화면에서 나오잖아요. 어떤 문 정도 절반 정도 이제 물이 찼어요. 예. 그러면 이때가 문이 열려지는 경우도 있고 쉽게 열리는 경우도 있고 쉽게 안 열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차가 딱 돼 있어요. 그러면 요즘은 차가 안전하기 때문에 물이 안으로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밖에가 높고 안에가 물이 안 들었다. 그러면 수압을 이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수압의 힘으로 문이 안 열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좀 시간을 기다리면 물이 점점 들어오겠죠. 그러면 유리창에 도화에 밖에와 안의 수위가 같아지면 이건 힘이 안 들어도 문이 열려져요.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다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면 또 물이 점점 많아지겠죠. 예. 이래서 이제 문을 오픈을 시켜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배터리가 아웃됐다라고 하면 또 자동 문이 안 열릴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헤드레스트 그 빼서 모서리부터 하게 된다면 깨지기서 이제 물이 들어오면 안에와 밖에 내부와 외부가 수위가 같아지면서 이제 밖으로 나올 수 있다. 그 이렇게 되겠죠. 차 머리 바지를 네네. 빼서 창문을 그렇죠. 깨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거기를 빼게 되면은 예. 세부치가 있잖아요. 예. 이 세부치를 깰 때도 가운데를 하면 유리창이 잘 안 깨져요. 모서리 부분을. 모서리 부분을. 예, 유리창의 모서리 부분을 예. 또 세부치도 모서리로 모서리 부분을 치게 된다면 쉽게 파손이 되고 파손이 됐을 때 그렇게 큰 피해는 없어요. 왜냐하면 안전 유리여서 그냥 튀질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물이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도로에 이제 부유물이나 네. 아니면 뭐 차량 잔재 이런 것들이 이제 지나다니지 않습니까? 뭐 차 안에 있든 혹은 방금 말씀해주신 방법으로 탈출을 했든 이런 어떤 장비들로 인해서 좀 제가 또 피해를 입을 우려도 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피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물이 떠내려 오잖아요. 어떤 뭐 나무가 떠내려 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세부치가 떠블려도 있고 그러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는 어떤 그 순간에 정말 가장 안전한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물에 그 어린이나 성인이나 마찬가지거든요. 키가 1m 70이면은 1m 50에서도 익사사고가 나요. 그런 경우 있거든요. 어린이 같은 경우는 더 심하죠. 왜 그러냐면 지금 1m 키보다 더 낮으니까 걸어 나오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키보다 낮은 물 속에서도 어떤 물에 빠지잖아요. 순간 정신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액션들이 취해지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 긴급한 상황이 되면 뭐 부유물이 떠내려오고 했을 때 대피를 해야 되는데 너무 당황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어서 그 다음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뭐 익사로 사망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위급한 상황에 되면 정말 그 정신을 잃지 않고 좀 차분하게 행동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요인입니다. 네, 그리고 공주에서는 배수로를 정비하던 작업자들이 폭우에 쏠려 내려온 토사에 매몰됐다가 구조된 일도 있었습니다. 배수로 정비하는 일 당연히 중요한 일인데 이게 비 올 때 정비하는 거 상당히 위험한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비 올 때 배수로를 해서 정말 위인이다라고도 얘기하는 그런 예. 장면도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아. 왜냐하면 지금 배수로가 지금 물을 정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배수로가 크고 있는데 입구가 어떤 쓰레기나 비닐에 의해서 덮여 있다는 얘기죠. 예. 근데 그걸 했으면은 다른 밑에 뚜껑 있잖아요. 맨홀 뚜껑. 이게 있었으면 괜찮은데 거기에 맨홀 뚜껑이 없었다. 아. 라고 한다면 순식간에 빨려 들어가거든요. 예. 우리가 2년 전에 강남에 큰 비가 왔었을 때 그 50대 남매가 동시에 사망한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그 한 사람이 이제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구축하려고 하다가 같이 또 빨려 들어가서 이런 익사사고가 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배수로를 정리할 때 낮은 곳이나 물살이 적은 거 괜찮지만 어떤 물살이 세거나 아니면 갑자기 물이 오는 곳에 대해서는 자기 몸이 빨려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사고들이 자주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되겠다.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배수로 정비에도 상황을 좀 확인을 하고 하는 것을 좀 언급을 하셨습니다. 산사태 피해도 좀 네. 잇따르고 있어요. 경북 청도에서는 산사태로 쏟아진 토사가 주택을 덮치는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산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이상 징후가 있다면 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지금 이상 징후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무슨 땅 지하에서 이제 소리가 난다든지, 아니면은 뭐 나무가 바람 도는데 흔들린다든지, 아니면 뭐 물이 나지 않는 곳인데 물이 굉장히 뭐 솟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징후가 있는데, 이런 징후를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왜냐하면 비도 많이 오고 또 밖에서 귀를 기울이기도 쉽지 않잖아요. 또 적은 소리도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징후에 의해서 대피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집 주변의 산이 얼마나 지금 위험한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 일기예보가 계속 지금 호우특보나 이런 거 발령하잖아요. 라고 하면 비가 많이 오면 내 주변에 있는 산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산림청에 산림 위험 지도가 있거든요. 산사태 위험 지도, 예. 산사태 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정보 시스템을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는데 우리가 예측을 해본다면 산사태가 자주 나는 곳은 또 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산의 그 토질의 구성 성분에 따라 엄청 달라지거든요. 서울 기준으로 한다면은 관악산과 북한산 같은 경우는 바위가 많기 때문에 산사태가 거의 없어요. 그러나 우면산 같은 경우는 바위가 아닌 토질의 응집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관악산에 비교하면 훨씬 더 산사태가 많이 날 수 있는 산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주변의 산이 어떤지를 알고 사전에 대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책이다라는 말씀이죠. 지금 곳곳에서 대형 산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산림이 심각하게 산불로 훼손이 되면 이 부분이 산사태 위험을 좀 더 높인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산 하면은 이렇거든요. 나무와 뿌리가 어떤 링크가 체인이 돼 있거든요. 어떤 링크 역할을 하고 있죠. 예. 거기에 적당한 물도 있고, 이게 이제 산이지 않습니까? 근데 불이 났다는 얘기는 나무가 탔거나 아니면 나무가 죽었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산의 응집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산불이 났을 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지금 불이 나게 되면 어떤 유기물들이 타는데 그 유기물들을 탈 때 오일 성분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약간의 그 토질의 코팅이 형성이 돼요. 아, 그러면 그 물이 거기에서는 흡수가 되지 않고, 흡수되지 않는 물들이 밖으로 넘치기 때문에 낮은 지대에서는 또 범람이 된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좀 당부 말씀 해주시고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산사태 난 지역이 산불이 났기 때문에 이제 산사태가 연결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는 그 옆에 공사장이 있었거나, 예를 들어서 태양광 설치를 했었는데 네. 그 전에는 비가 많이 오면 그 설치된 것이 무너졌거든요. 예. 그러나 지금은 그 설치된 그 공사장은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그곳이, 그 건축물이 설치하지 않았더라면 그 면적에, 비가 오는 부분에 그 면적에서 비를 흡수했을 건데 건축물 때문에 흡수를 하지 못하고 흘려내리죠. 그러면 낮은 곳에 대해서는 범람이 되거나 이로 인해서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주변에 공사장이 있었다거나 하는 곳에 대해서는 산사태가 그 전에 났지 않더라도 주의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말까지도 비 예보 있으니까요. 더 이상의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이번에는 광명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젯밤 경기 광명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불이 난 건데요. 인명피해 규모가 사망 3명, 중상 9명, 경상 55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가 컸던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지금 그 아파트 특성상 주차장에 1층에 필로티 구조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아파트에 주차장이 있어서 그 차도 있었고, 그래서 1층에 그 화재가 났기 때문에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의 어떤 가장 취약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대로 필로티 구조, 그게 이제 기둥이 건물을 받치고 있고 1층이 뚫려 있는 구조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 구조가 왜 화재에 특히 취약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둥만 있고 예. 사면이 뻥 뚫려 있거든요. 예. 이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불이 났다고 생각한다면 불이 나는 필수 조건은 산소가 있어야 됐거든요. 근데 공기가 사방에서 유입될 확률이 유입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이 꺼지질 않아요. 그리고 그 연기가 외부로 인해서 양측 사각면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올라가죠. 그래서 굉장히 취약한데, 이런 구조상으로 또 하나 가장 취약한 게 뭐냐면 예. 불이 났을 때 이 필로티 구조는
엘리베이터하고 출입구하고 같이 있습니다. 아, 지금 우리가 그 아파트에 보면은 엘리베이터가 있고 옆에 계단 있잖아요. 예. 이 계단은 어떤 용도냐면 출입용 계단이 아니에요. 대피 계단이거든요. 건축용어로 피난 계단이라고 합니다. 예, 예. 비상시에 피난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만약에 화재가 나면 그 피난 계단으로 대피를 하고 피난 계단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최고 안전해요. 예. 근데 만약에 그 피난 계단 문이 열려 있었다라고 하면 가장 안전한 공간이 간약 감옥의 질식 공간이 돼버리거든요. 연기가 다 들어가. 연기가 다 들어가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필로티 구조는 엘리베이터와 그 출입구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피난 계단에 그 문이 닫혀 있는 관리가 쉽지 않아요. 거기서 문이 닫혀지 않았고 또 내 집 앞에 또 문이 있잖아요. 동시에 열려 있으면은 그 집에는 또 굉장한 심각한 더 큰 피해가 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경찰이 이제 주차장 CCTV 영상을 통해서 화재 당시에 주차장 이제 천장 부근에서 불이 시작되는 장면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건물 1층 이제 필로티 주차장 천장 안에 케이블 트레이라는 곳이 있다고요. 이 부분에서 전선의 단락흔을 확인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면은 보통 이제 그 천장에 의해서 전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선이 이제 밖에 있기 때문에 또 그 전선 옆에는 외관상이 있어서 어떤 단열재 이런 게 있는데 단열재가 가연성, 비가연성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불이 나면서 또 맹독성 유독가스를 또 발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전선이 날씨도 덥죠. 그리고 비바람이 있기 때문에 부식이 빨라질 수가 있어요. 전선이. 이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이 충분히 가능하죠. 예, 이 아파트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됐는지도 아직 확인이 안 된 것 같은데 이 아파트의 경우에는 뭐 설치 의무는 없었던 걸로 알려졌어요. 이렇게 설치 의무가 없는 건축물에서 화재가 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와 그리고 방화구획 설치 등의 보안 대책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그 전에 규정을 보면은 2018년부터는 6층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를 전부 설치하게 돼 있어요. 예, 2018년부터요. 18년. 근데 2005년부터는 11층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됐어요. 근데 여기는 얼마예요? 2006년 했더라도 10층이잖아요. 아, 2006년에 지어진 아파트인가요? 아니, 이후에 지어졌다 하더라도 예. 2005년부터는 11층 아파트에 대해서. 10층이니까. 예, 10층이니까 이건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을 걸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지금 있는 곳에서는 6층 이상의 아파트는 전부 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돼 있는데 네. 가장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기존에 있는 그 아파트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방법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소급 적용을 하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혜택을 줘서 어떤 양성화를 시켜야만이 거기에 있는 그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스프링클러가 있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것도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호우 피해 상황과 또 화재 피해 상황 계속 업데이트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께서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실시간 기상 정보에 계속해서 귀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